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DDR이라는 연구와 그 다음에 Formative Research라는 그 형성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고한 책은 이제 보시고 계시겠지만 디자인 앤드 디벨롭먼트 리서치라는 그 리타 리치랑 그다음 제임스 클레인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 어떤 수업 모형 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업 전략, 뭐 교수 전략 이런 거에 대한 탐색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서의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 부딪히는 것이 이거를 DDR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DBR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실험 연구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은 형성 연구로 가져가야 할지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제 스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 실험 연구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발견했다라기보다는 경험한 그 주제에는 형성 연구라는 것이 좀 맞겠다라는 이제 탐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성 연구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한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발견하면서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을 텐데 저는 좀 이제야 꺼내보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제 석사 때는 이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를 조금 피하고 싶었거든요. 석사 졸업 논문을 구상할 때는요. 뭐 개발을 하면 너무 좋기는 한데 이 개발에 대한 신뢰성이나 타당도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석사 논문으로 과연 이게 맞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것은 내가 그만한 정도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화되어 있어서 이 개발을 했을 때 이게 그냥 프로토타입으로만 그냥 끝나지 않고 이후에 뭔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디벨롭먼트를 접근하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어떤 깊이적으로도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피했던 부분인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 눈에 그리고 제 입에 계속해서 이제 좀 언급되는 부분들이 이제 디벨롭먼트적인 측면이 들어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오늘 다 다룰 건 아니고요. 한 두 페이지나 한 세 페이지 정도를 다룰 건데, 단어는 9단원이고요. 페이지는 145페이지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를 같이 볼 건데요. 이 제목은 The Status and Future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DBR이라는 이 연구의 어떤 형태와 여기 있죠?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 그리고 포머티브 이 연구의 차이가 뭘까? 근데 제가 기존에 이러한 DBR과 그 다음에 또 포머티브 측면의 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 연구 논문에 실려 있는 일부 챕터 일부 그 문단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소챕터에 The Expansion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여기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설계와 개발 연구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논의된 대로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태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델은 좀 수정이 되고 좀 타당해야 하는데, 이제 새로운 그 결과물이나 프로그램은 실증적으로 좀 연구가 이제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어떤 연구자들은 그 대안적인 그 접근을 좀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 대안 접근이 바로 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앤 리서치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어떤 그런 노력, 그런 어떤 하이라이트된 그런 어떤 초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얼터너티브 어프로치가 뭐냐, 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리서치 DDR이라는 이 연구의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주 우리가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혁신을 대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또 이 DDR 연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좀 약간 그게 좀 또 당연한 거다, 좀 약간 진실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의 그 현저한 그 넓게 공정하게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연구의 그 갭을 좀 이제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들이 필요한데, 그 두 접근이 바로 이거다. 하나는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고 하나는 포머티브 리서치예요. 오늘은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보다는 이 포머티브 리서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 DBR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이 어떤 실험 연구를 좀 설계를 할 때 이 디자인 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신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가 이제 좀 맥락을 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설계자들은 그들의 어떤 진짜 그 현장 수업의 그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또 그 이론을 구축하고, 또 도구를 좀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막 모으는 거,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사가 그냥 앞에 나와서 뭔가 내용을 전달식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뭐 툴이나 아니면 교사의 어떤 수업이 잘 요목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이론 기반의 어떤 그런 베이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계자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보적이기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진보가 되는 거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툴은 근데 이러한 반복적이고 또 되게 이렇게 진보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언제까지냐면 그 툴이 증명될 때까지, 효과적이라고 증명될 때까지, 그리고 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습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론에 동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게 반복적이고, 그런 어떤 전개가 바로 뭐예요? 이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는 좀 추구하는데 좀 이렇게 명확한 거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과정의 어떤 본연 자체를 이제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학습함으로써의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전형적으로 그들의 어떤 상호작용, 근데 교수적인 어떤 매터리얼이나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명확하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설계는 굉장히 좀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교수 매터리얼 연구에서 확장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educational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좀 컨텍스트 스페시픽하고, 그리고 또 좀 도전하는 사람들의 좀 응답을 좀 크게 확장할 수 있는데, 이 연구의 그 커뮤니티는 더 나은 그 수업 실행에 있어서 더 나은 그 서포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연구의 수행으로서의 그 커뮤니티 리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DBR 이 연구에 얘는 이제 넬슨과 케이틀 훗이랑 이 등등의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이 연구는 그래피컬한 그 디벨롭먼트를 포함하고 있고, 멀티 유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이거 이제 VR 같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중학교 학교 현장에 그 한번 사용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동기, 그리고 이 과학에 대한 학습,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설계였는데, 이 결과물은 두 개의 그 공립학교 수업에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은 네 개의 트라이아웃,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그리고 리비전 사이클을 통해서 네 개의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발견한 거는 학습 티어리, 그러니까 학습의 어떤 이론의 효과. 근데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그 학습 티어리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여기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 베이스드 그 리서치에 대한 이런 뭐 반복적이고 또 그리고 그 도구가 증명될 때까지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봐주는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 디자인 베이스드 러닝이 좀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한 효과에 대한 그 접점도 찾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하나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명하기에는 어떻게 설계 기반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연구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들의 관점은 이 연구가 그 프로덕트 리서치의 그 혼합으로서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제안하기를 이 어떤 혼합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그들의 목표, 그러니까 스페시픽 그 프로덕트의 그 발전에 대한 포커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약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설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과 하나핀이라는 사람 오리엔테이션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한계점이 있나 봐요. 다소 좀 대부분의 이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가 좀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 이제 콜렉티브라는 기관에서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이 학습 맥락, 그러니까 좀 체계적인 설계와 그다음에 교수의 전략, 도구, 이런 연구에 대한 이런 어떤 맥락 학습 어떤 연구들, 이런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진술을 했는데, 많은 이제 설계 실험 연구들이 티칭하고 러닝한 리서치에 이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형성적 평가 과정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의존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실험 연구한 거 앞서서 이야기한 그 부분과 좀 맥락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주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이 연구가 그 설계자들에게 그 특별한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학습 이론을 적용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가 증명되기 위한 이 특별한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되게 이게 단점을 굉장히 장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일반적이게 적용하기가 힘들고, 딱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했을 때 그 좀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만 좀 국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데, 필수적이지는 않은데, 이 설계 개발 과정 그들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수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론 설계, 그리고 원리 설계의 어떤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에세서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하나피는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 에포트, 이 노력이 혁신적인 어떤 형태고, 그리고 탐구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딱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 개발,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탐구다.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네, 포머티브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포머티브 리서치를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쩌면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설계와 그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이 설계와 개발에 대한 이런 어떤 연구의 어떤 뭐랄까요, 방법들, 뭐 전술들 이런 것들이 어 그들이 좀 문제를 그 프랙티컬한 딜레마로부터 이렇게 좀 드러나게끔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본연, 더 이론적인 본연에 대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DDR이. 이 레이겔루스와 프릭이라는 사람이 제안하기를, 이 포머티브 리서치 테크닉의 사용에 대해서 제안하기를, 이 설계와 개발 연구, 이 DDR 연구의 형태, 이거가 그 검토하는 건데, 지금 현존하는 그 설계 이론 혹은 이 새로운 이론, 그리고 뉴 모델에 대한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여기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포머티브 리서치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어떤 키워드 중에 교수 전략 탐색, 뭐 수업 학습 전략, 뭐 혹은 뭐 수업 모형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이 포머티브 연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안하는데, 그 디자인 이 티어리를 좀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검증이 되는데, 이 그 프로덕트를 설계하는 거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약간 좀 인스턴트한 사례같이 이 이론의 그 어떤 사례, 이론 대신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포머티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수집하는 거죠.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이제 수정이 되고 데이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정된 것들이 이제 기존 그 오리지널 그 티어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응답을 주기 위해서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또 수정하고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막 이렇게 리바이스하는 그런 과정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이 발전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좀 이런 어떤 설계된 데이터 컬렉션과 리비전 프로세스의 분석을 좀 되돌아보게끔 하게 하는 발전이 이제 이 뉴 티어리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성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지널 그 이론 티어리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 연구 형태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블룸의 텍사노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블룸의 텍사노미가 원래는 지식, 그다음 이해,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창안이 빠져 있는 상태의 어떤 블룸의 텍사노미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뉴 버전으로 가면서 기억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식이 빠지고, 그리고 기억, 이해, 그리고 분석, 그리고 적용, 그다음에 창안, 그다음에 종합, 평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모형 자체가 좀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형성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러한 굉장히 리비저널한 이 사이클, 포머티브 리서치의 리비저널 이 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이에 DBR 연구와 이 형성 연구 사이에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 유사점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포머티브 리서치는 스페셜리 링크 theory formation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DBR도 역시 포머티브 이 오리지널 티어리가 있잖아요. 이 티어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DBR도 마찬가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더 이렇게 고려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더 완벽하게 티칭 러닝 프로세스를 이 러닝 티어리하고 연결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R 리서치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 포머티브 리서치가 또 다른 어떤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계 과정의 연구로서. 게다가 그것은 이제 이 티어리 베이스 필드뿐만 아니라 그걸 재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당도, 타당성, 그리고 이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티어리를 베이스로 한 테크놀로지의 이 타당도와 그 다음에 신뢰성, 사용성에 대한 하이라이팅까지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형성 연구와 DBR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맞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